혹시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멍하니 보시면 안 됩니다. 차 AP 범퍼랑 유리창을 한번 뚫어줘라.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그게 다 카메라 렌즈고 센서입니다. 요즘 차들은 무슨 방송국 카메라 감독님보다 눈이 더 많아요. 앞에 3개, 옆에 4개, 뒤에 2개. 기본적으로 최소 9개는 달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눈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어이쿠 뒤에 전봇대 있네, 박지 마라 수준의 후방 주차 가이드, 에이 그런 건 10년 전 이야기죠. 지금 이 녀석들은 여러분이 운전하는 내내 도로의 차선을 읽고 지나가는 사람의 보폭을 계산하고 신호등 색깔을 분석하고 옆 차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인 여러분의 눈동자가 졸려서 풀렸는지까지 감시하고 있죠.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눈과 귀, 그리고 뇌를 만드는 산업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바로 며칠 전이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가 사고를 쳤습니다. 독일의 전설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 ZF-CF의 핵심 사업부 하나를 덜컥 사버린 겁니다. 얼마에 샀냐고요? 무려 2조 6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삼성은 반도체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아니야. 차도 안 만들잖아. 맞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바퀴 하나, 문짝 하나 안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사업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태웠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삼성이 사들인 게 엔진도 아니고 미션도 아니고 바로 카메라와 센서를 만드는 부서였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AD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입니다. 차선 유지해주고 앞차랑 가까워지면 알아서 브레이크 밟아주고 고속도로에서 손 놓고 가게 해주는 그 기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뉴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삼성이 또 돈이 남아도나 보네. 이재용 회장님이 자동차 덕후라더니 진짜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 뒤에는 100년 동안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던 독일 제국의 처참한 몰락과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전자제국의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 왜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자동차의 눈과 뇌를 사들였는지, 그리고 2조 6천억 원이라는 돈 속에 숨겨진 끔찍하고도 냉혹한 산업의 대전환을 아주 낱낱이 뼈까지 발라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뒤 어떤 주식을 사야 하고 어떤 차를 타야 할지,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굶어 죽지 않을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센스인 거 아시죠?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 챕터, 거인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독일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벤츠의 삼각별 BMW에 키드니 그릴, 아우디의 사륜, 구동. 단단함 고장나지 않는 엔진 기계 공학의 정점.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독일차는 성공의 상징이자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멸의 제국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폭스바겐이 독일 본토 공장 3곳을 폐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뉴스인지 감이 안 오시죠? 폭스바겐이 설립된 게 1937년입니다. 무려 87년의 역사 동안 전쟁통에도 공장을 돌렸던 그 회사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직원 2만 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게 폭스바겐만의 일일까요? 세계 1위 자동차 부품사 보쉬를 아십니까? 전동 드릴 만드는 회사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차 본넷 열어보면 부품의 반은 보쉬 마크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 보쉬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15,000명을 자르겠답니다.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사업장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BMW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절반으로 뚝 잘랐고 벤츠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100년 동안 잘 나가던 독일 형님들이 갑자기 동네 북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드는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 평균 영업 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2.3%입니다. 2.3%라니요. 동네 치킨집도 마진율이 이것보단 높을 겁니다. 은행 예금 이자 수준도 안 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불경기에도 10%를 넘나드는데 기술력 최고라는 독일 차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ZF-CF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의 정식 명칭은 ZF 프리드리히스하펜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독일스럽고 딱딱하죠. 1915년에 설립된 무려 110년 된 살아있는 화석 같은 기업입니다. 현대차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기어 변속할 때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거 다 ZF가 만든 미션 변속기 덕분입니다. 포르투의 벤츠, BMW,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10대 중 7대가 이 회사 부품을 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회사가 왜 자기 팔다리를 잘라서 삼성한테 팔았을까요? 속사정을 까보니 기가 막힙니다. 2024년 ZF의 매출은 414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61조 원입니다. 와, 돈 잘 버네 싶으시죠? 그런데 빚을 봅시다. 부채가 150억 유로, 한국 돈으로 22조 원입니다. 매출의 36%가 빚이에요. 벌어서 이자 갚기도 빠듯합니다. 매년 이자만 2조 원 넘게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빚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ZF가 100년 동안 팔아먹던 게 뭡니까? 엔진 부품, 변속기, 배기구 클러치, 전부 기름차에 들어가는 기계 덩어리들입니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중 60%가 이런 전통적인 기계 부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왔죠. 전기차에 엔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속기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다. 배기구는요, 아예 구멍조차 없습니다. ZF의 주력 상품들이 매년 10%씩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꼴이죠. 그럼 전기차 부품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부품 시장에 가보니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CATL 들어보셨죠?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이 중국 친구들이 가격은 독일제 70% 수준으로 후려치는데 품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장인 정신으로 쇠 깎고 있을 때 중국은 로봇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해버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ZF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고 은행 독촉은 심해지고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 중에 제일 비싼 거라도 내다 팔자. 그런데 망해가는 엔진 사업부를 내놓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고물상이나 사겠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내놓은 것이 바로 집안의 가장 큰 보물 ADS 사업부였던 겁니다. ZF의 ADS 기술력은 세계 1위입니다. 차량용 스마트 카메라 시장 점유율이 23%나 됩니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이 비싼 차들의 눈이 다 ZF 겁니다. 2024년 매출만 5조 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5%가 넘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밥값 하는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걸 2조 6천억 원에 삼성에게 넘긴 겁니다. 원래 가치로 따지면 5조 원은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반값 세일, 아니 눈물의 땡처리를 한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게 아니라 거위를 통째로 남의 집에 넘겨버린 셈입니다.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당장 이자 못 내면 부도 처리되니까 살점 떼어내서 심장을 지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ZF라는 한 회사의 불행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기계공학으로 먹고 살던 독일 모델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신호탄입니다. 독일은 하드웨어의 제왕이었습니다. 쇠를 깎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건 세계 최고였죠. 하지만 다가오는 시대는 소프트웨어의 시대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굴러갑니다. 굴러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차를 어떻게 똑똑하게 제어하느냐는 것이죠. 독일 엔지니어들은 기계공학 박사들이지 코딩하는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밤새워서 코드 짜고 칩 설계하는데 도 같은 나라들 아닙니까? 산업의 구조가 바뀌니 강자와 약자의 위치가 뒤집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ZF가 그 좋은 사업부를 파는데 왜 하필 삼성한테 팔았을까요? 현대차도 돈 많고 도요타도 돈 많고 테슬라는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데 말이죠. 답은 비즈니스의 냉혹한 생리 때문입니다. 완성차 회사들은 서로 적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ZF의 카메라 사업부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기아차는 형님네 물건이네 하고 쓰겠지만 벤츠나 BMW가 과연 현대차 마크가 찍힌 혹은 현대차 자회사가 된 부품을 사줄까요? 절대 안 사죠. 내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당장 거래 끊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어떻습니까? 차를 안 만듭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삼성은 그냥 부품 공급사고 벤츠 입장에서도 삼성은 믿을 만한 파트너입니다. 삼성은 누구에게나 물건을 팔 수 있는 중립국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ZF 입장에서도 삼성에게 파는 게 고객사들을 안심시키기에 가장 좋았겠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요, 이건 뭐 로또 맞은 겁니다. 독일 1등 기술을 반값에 줍줍했으니까요. ZF가 돈이 급해서 쩔쩔매는 걸 알고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을 후려쳤을 겁니다. 야, 너네 지금 이자 내야 하지. 현금 바로 쏴줄게. 대신 가격은 알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독일 자동차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그 폐허 위에서 삼성이라는 전자제국이 깃발을 꽂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정글입니다. 약해진 자는 먹히고 준비된 자는 그 시체를 밟고 올라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성은 이 자동차의 눈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동차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20년 전 자동차는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였습니다. 엔진, 피스톤, 크랭크축, 기름 냄새나고 무거운 쇳덩어리들의 조합이었죠. 하지만 2025년의 전기차는 다릅니다. 부품 수가 2만 5천 개로 줄었습니다. 엔진이 사라졌으니까요. 대신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센서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약 3천 개입니다. 벤츠 S클래스 신형에는 무려 5천 개가 넘는 칩이 박혀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자동차 한 대에 칩이 고작 300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15배가 폭증한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 거기에 칩이 몇 개 들어갈까요? 많아봤자 50개에서 100개 사이입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폰보다 반도체를 60배나 더 많이 처묵처묵하는 괴물이 된 겁니다. 이제 자동차는 탈 것이 아닙니다.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이자 움직이는 스마트폰입니다. 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에 컴퓨터 100대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따로따로 켜고 끄면 관리가 됩니까? 안 되죠. 이 모든 걸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컴퓨터, 서버와 운영체제, OS가 필요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자동차는 ECU라는 손바닥만 한 컴퓨터가 차 구석구석에 100개씩 박혀 있었습니다. 엔진 담당 ECU, 브레이크 담당 ECU, 에어컨 담당 ECU. 서로 대화도 안 하고지 할 일만 하는 녀석들이었죠. 마치 회사에서 영업팀, 인사팀, 재무팀이 서로 말도 안 섞고 칸막이 치고 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비효율의 극치죠. 하지만 SDV 시대의 자동차는 다릅니다. 고성능 중앙 컴퓨터 하나가 차 전체를 통제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AP 칩 하나가 전화도 걸고 게임도 돌리고 카톡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렇게 중앙 집중형으로 바뀌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2025년 초에 비싼 돈 주고 전기차를 샀습니다. 광고에는 한번 충전하면 400km를 간다고 했는데 막상 겨울이 되니 350km밖에 못 갑니다. 철수 씨는 열이 받겠죠. 아니, 내 5천만 원짜리 차가 고작 이거밖에 안 돼.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비소 가서 따지거나 차를 팔고 새 차를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차 화면에 알림이 뜹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알림 에너지 관리 효율, 최적화 패치 설치하시겠습니까? 철수 씨는 반신반의하며 얘를 누르고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주행 가능 거리가 420km로 찍혀 있습니다. 배터리를 갈아 끼웠냐고요? 아닙니다. 밤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배터리의 전력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이 똑똑해진 겁니다. 회생제동 브레이크 밟을 때 정이 만드는 기술 효율을 높이고 히터가 전기를 낭비하는 걸 막도록 코드를 수정한 거죠. 심지어 제로백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5.5 최소 5.0 초로 빨라졌습니다. 카센터에 갈 필요도 없었고 기름때 묻힐 일도 없었습니다. 비용은 0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힘입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새 차가 되는 마법. 이게 바로 삼성이 노리는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ADS, ADAS가 도대체 뭐길래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녀석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앞을 보고 레이더가 옆을 감지하고 라이다 센서가 장애물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중앙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핸들을 꺾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결정합니다. 이게 없으면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꿈도 못 꿉니다. 자율주행에는 레벨이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나뉘는데 지금 우리가 타는 차들의 대부분은 레벨 2입니다. 차선 유지해주고 앞차 간격 맞춰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게 다 레벨 2 기술입니다. 레벨 3은 고속도로에서 운전대 놓고 딴짓해도 되는 단계, 레벨 4는 도심에서도 자는 단계, 레벨 5는 아예 핸들이 없는 차입니다. 문제는 기초 공사인 레벨 2가 부실하면 레벨 3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 지을 때 기초 공사 대충 하면 2층, 3층 올릴 때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유럽에서 팔리는 모든 신체는 ADS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으로 강제해버린 겁니다. 미국은 2026년부터, 한국은 2027년부터 의무입니다. 이제 ADS 없이는 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완성차 회사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기아, 벤츠, BMW, 도요타 전부 ADS 업체한테 제발 물건 좀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들은 소프트웨어를 못 만드니까요. 카메라 렌즈를 범퍼의 본드로 붙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분석해서 저거 사람이네 멈춰 라고 판단하는 두뇌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회사들은 100년 동안 쇠만 깎았습니다. 코딩은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엔진 만드는 회사에서 칩과 코드를 만드는 회사로 권력이 이동하는 겁니다. 삼성이 멍청해서 2조 6천억 원을 쓴 게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지금부터 삼성의 비밀 계산서를 공개합니다. 하나씩 따라오십시오. 2017년 삼성은 하만이라는 회사를 80억 달러 당시 환율로 9조 원에 샀습니다. 그때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오디오 만드는 회사를 9조 원이나 주고 삼성 망하려고 작정했나. 8년이 지난 2025년 하만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조 3천억 원입니다. 인수 당시 7조 1천억 원에서 딱 2배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0%를 꼬박꼬박 찍어줍니다. 9조 원 투자해서 매년 1조 4천억 원씩 벌어오는 효자를 만든 겁니다. 투자금 회수하는데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만이 뭐 하는 회사냐고요? 단순히 스피커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차량용 디지털 콕핏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디지털 콕핏은 운전석 앞에 있는 계기판과 중앙의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차량 설정을 여기서 다 합니다. 벤츠 타면 화려한 화면들 나오죠. 그거 하만 겁니다. 제네시스도 하만이고 페라리도 하만 씁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10대 중 7대가 하만 시스템을 씁니다. 이미 차 안에 엔터테인먼트는 삼성이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디지털 콕핏은 정보를 보여주기만 할 뿐 차를 직접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핸들, 브레이크, 가속, 페달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거나 다른 부품사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인수한 ZF에 ADS 기술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눈 카메라과 생각하는 뇌칩, 그리고 즐기는 화면, 디지털 콕핏 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차량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진정한 중앙 통제실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꿈꾸는 차량용 운영체제의 완성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 같은 존재가 되려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드웨어 기계와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그리고 핵심 두뇌인 칩까지 전부 직접 만듭니다.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폰이 비싸도 잘 팔리고 성능이 끝내주는 겁니다. 최적화가 완벽하니까요. 삼성이 지금 자동차판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는 겁니다. 완성차는 안 만들지만 자동차의 영혼인 소프트웨어와 핵심 장기는 전부 삼성 걸로 채우겠다는 야망입니다. 자, 이제 돈 계산을 해봅시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AD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 규모는 2025년 62조 6천억 원입니다. 5년 뒤인 2030년에는 97조 4천억 원, 10년 뒤 2035년에는 189조 3천억 원이 됩니다. 매년 12%씩 미친 듯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700조 원인데 자동차용 칩 시장만 그것의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드웨어 이야기고 진짜 노다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구독료입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 매달 결제하듯이 앞으로는 차를 타려면 매달 구독료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율주행 기능 쓰시려면 월 5만 원 결제하세요. 열선 시트 켜시려면 월 10,000원 추가입니다. 이미 BMW가 시도했다가 욕먹고 철회했지만 테슬라는 이미 FSD, FSD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1,000만 원 넘게 받고 팔고 있습니다. 삼성은 ADS 시스템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매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억 대라고 칩시다. 삼성이 여기서 20%만 점유해도 2천만 대입니다. 차 한 대당 하드웨어 값 300만 원, 그리고 매달 구독료 1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계산기가 터질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삼성 계좌로 꽂히게 됩니다. 2조 6천억 원 투자, 이건 그냥 카지노 입장료 수준이었던 겁니다. 잭팟은 수백조 원이니까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다른 형제들도 다 달라붙습니다. 하만의 시스템에 삼성전자 시스템 LSI에 엑시노스 오토 칩을 받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올레드 화면을 붙이고 삼성 SDI의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하고 삼성 전기에 카메라 모듈을 답니다. 완벽한 삼성 자동차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 껍데기만 현대차지 속은 전부 삼성인 차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2030년 1월의 어느 날을 상상해 볼까요? 당신은 차를 사러 매장에 갔습니다. 딜러가 2대를 보여줍니다. 고객님, 이 A 모델은 가격이 5,500만 원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2가 들어가 있고요. 이 B 모델도 5,500만 원인데 이건 레벨 3입니다. 출퇴근길 막힐 때 넷플릭스 보시면서 가셔도 됩니다. 당신은 당연히 B 모델을 고르겠죠. 그때 딜러가 속삭입니다. BA 모델에는 삼성 하만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료고 5G 통신도 공짜입니다. 반면에 A 모델은 중국산 시스템인데 업데이트할 때마다 50만 원씩 내셔야 하고 좀 버벅거립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5년 뒤엔 이게 현실입니다. 차를 살 때 이거 제로백 몇 초예요? 안 물어봅니다. 이거 칩 뭐 들어갔어요? ADS 어디 거예요? 라고 묻게 될 겁니다. 마치 지금 스마트폰 살 때 이거 스냅드래곤이에요, 엑시노스예요 따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삼성의 이 거대한 도박에도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3가지 위험 요소를 경고합니다. 첫째, 완성차 제국들의 방역입니다. 현대차, 도요타, 폭스바겐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네들 밥그릇을 삼성이 뺏어가는 걸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현대차는 이미 현대모비스를 통해 자체 ADS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굳이 경쟁자인 삼성 물건을 팔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게 됩니다. 둘째, 대륙의 실수, 아니 대륙의 역습입니다. 중국 화웨이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화웨이는 이미 스마트폰 회사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삼성보다 가격이 30%나 쌉니다. 그런데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 전기차 BYD 니오 샤오펑 전부 화웨이 시스템 씁니다. 이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유럽과 동남아를 휩쓸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삼성도 장담 못합니다. 가성비 앞에는 장사 없거든요. 셋째 기술의 퀀텀 점프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5년 뒤에 갑자기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맨날 내년에 한다. 뻥을 치고 있지만 만약 진짜로 성공한다면 레벨 5 시대가 오면 지금의 이 레벨 3 기반의 ADS 기술은 구석기 유물이 됩니다.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공지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가서 삼성은 또다시 맨 땅에 헤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이 수업료로 날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 위험한 베팅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비웃다가 망했고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무시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온 대전황기입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이라도 도태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2030년 자동차 산업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엔진 만들던 독일 장인일까요? 아니면 칩을 굽는 한국과 미국의 천재들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은 누구의 손에 맡겨질까요? 삼성의 알고리즘일까요? 아니면 중국 화웨이의 알고리즘일까요? 단 0.1초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도로 위에서 그 찰나의 순간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의 불을 독차지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계라면 삼성의 선택은 도박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전자기기라면 이건 삼성이 가장 잘하는 싸움판으로 상대를 끌어들인 필승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늘 경제한 17PRM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돈 냄새 진동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